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끌벅적한 저자거리에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흉년이 든 지 벌써 2해째. 백성들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오래였고 아이들은 배를 움켜쥔 채 저자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풍경 속을 유휘 걷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갓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도포 자락은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선비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바로 잠행을 나온 임금 이서방이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살피러 나왔다 하나 이 서방의 눈은 쉴 새 없이 바닥을 훑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진흙탕 물이 튀어 아끼는 꽃신을 더럽힐까 전전긍긍하는 꼴이었지요. 뒤를 바짝 따르던 내관 박이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허, 박아, 저기 생선가게 앞에 피가 고였구나. 비린내가 도포에 배면 곤란하지 않느냐? 날이 백성의 삶을 보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시장통이 원래 냄새나고 시끄러운 법입니다요. 누가 모른다더냐? 다만 내 고운 비단옷은 죄가 없다는 게지. 이 서방은 짐짓 점잖은 척 헛기침을 하며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뿌린 물을 기가 막히게 피해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는 두뇌도 옷을 피하는 몸놀림만큼은 천하일품이었습니다. 저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어미가 빼빼 마른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빈 그릇을 들고 서 있었고 지게꾼 영감은 하루 품삯으로 받은 엽전 한 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엽전 한 잎으로는 쌀 한 줌도 살 수 없는 시절이었으니까요. 이 서방의 손에는 유독 눈에 띄는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것은 이 남루한 저자거리에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자 한 구석에서 묘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백성 굶는 건 안 보이고 기생 치마폭만 보인다네. 이 서방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내관 박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저것은 나라에서 금지한 참요가 아닙니까? 감히 임금을 당나귀에 비유하다니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불경한 노래였습니다. 이 서방은 씩씩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꼬질꼬질한 때가 낀 7살배기 사내아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코 밑에 말라붙은 콧물을 소매로 쓱 닦으며 구성지게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내 이놈,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이 서방이 부채를 쫙 펴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물을 훌쩍이며 이 서방을 빤히 올려다보았지요. 아저씨는 누구요? 왜 남의 노래를 끊어요? 흥이 다 깨지게. 이 발칙한 놈을 보았나?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짓거리는 게냐? 알죠. 임금님이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서방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똥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곤 한 톨도 없었습니다. 저자 구경꾼들이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방은 체면을 차리려 애쓰며 쪼그려 앉아 개똥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얘야, 임금님은 나라님이시다. 어찌 감히 그런 불경한 말을 입에 담느냐? 개똥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라님이면 뭐해요? 우리 아버지는 세금 내느라 뼈가 빠지고 우리 어머니는 삭바느질하느라 눈이 빠지는데 임금님은 궁궐에 처박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있잖아요. 이튿날이었습니다. 밤새 이를 갈던 이 서방이 날이 밝자마자 다시 잠행 복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내관 박이가 사색이 되어 말렸지만 소용없었지요. 오늘은 그 아이에게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회심의 무기인 유교 경전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 채 이 서방이 저자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똥이는 국밥집 뒷마당 평상에 걸터앉아 누룽지를 오독오독 씹고 있었습니다. 이 서방이 위풍당당하게 다가서자 개똥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흙탕 아저씨네.
주변 손님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이 서방은 못 들은 척하며 뒷짐을 지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얘야, 옛 성형께서 말씀하시길 수호지심은 의지단이라 하셨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다. 개똥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콧구멍을 후비며 물었습니다. 수호지심, 그게 뭔데요? 먹는 거예요? 이 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무식한 놈이로고. 신이 나서 공자왈 맹자왈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이치, 군자의 돌이 삼강우륜이 쏟아졌지요. 한참을 떠들고 난 이 서방이 뿌듯한 표정으로 개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라 예상했지요. 그런데 개똥이는 하품을 하더니 눈곱을 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말 참 기네요. 그래서 그 공자님, 맹자님 하는 양반들이 밥은 줘요? 아저씨 배는 빵빵하니까 그런 어려운 소리가 술술 나오지. 우리는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게 생겼는데 이니의 지가 뱃속에 들어가겠어요? 그거 먹으면 배불러요? 저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경하던 지게꾼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소, 공자왈 맹자왈 백날 해봐라. 쌀 한 톨 나오나? 이 서방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학문이 7살 아이의 밥그릇 철학 앞에 무참입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자 말싸움에서 또 밀린 이 서방이 멍하니 서 있는데 개똥이가 누룽지 조각을 쑥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도 3일만 굶어봐요. 공자님이고 맹자님이고 다 구워 삶아 먹고 싶어질걸요. 그 말을 등에 업은 채 이 서방은 느릿느릿 개똥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이 움직였습니다. 개똥이가 향한 곳은 저자 뒤편 비탈진 곳에 자리한 흙벽 오두막이었습니다. 흙벽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고 지붕의 이형은 곳곳이 들떠 있었지요. 이 서방이 담 너머로 살그머니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개똥이 어미가 삭바느질을 하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실밥에 베인 상처가 나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삭바느질로 밤을 지새우다 탈진한 것이었습니다. 개똥이가 방으로 들어서더니 어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어미, 내가 왔어. 오늘은 내가 뭔가 벌어올게. 걱정 마라. 어미가 신락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개똥아, 쌀독 좀 받아오. 개똥이가 구석의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긁어봐도 먼지만 날 뿐이었지요. 개똥이는 아무 말 없이 쌀독 뚜껑을 닫았습니다. 어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등을 돌리고 눈을 꾹 감았습니다. 담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서방의 가슴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경전 속에 그토록 많은 글자를 읽었건만 눈앞에 텅 빈 쌀독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글자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넋을 잃은 이 서방의 발이 저절로 주막 앞에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막걸리 냄새와 함께 불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내였습니다. 곱상한 얼굴에 눈매가 서늘하고 인매에는 묘한 여유가 깃든 여인이었습니다. 허름한 주막 안악치고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기품이 있었지요. 덕내가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며 가만히 이 서방을 훑어보았습니다. 도련님같이 생긴 분이 이런 저작거리엔 왜 오셨어요? 이 서방이 흠칫했습니다. 덕내의 눈빛이 단순한 주막 안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방의 손과 옥매무새를 스치듯 살피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냥 바람을 쐬러 왔소. 바람 쐬러 오시기엔 눈빛이 너무 무거우시네요. 덕내가 피식 웃으며 술을 더 따랐습니다. 이 서방은 말없이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덕내가 따라주는 술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방사또 말입니다. 그자가 백성들 것을 얼마나 뜯어가는지 아십니까? 구을미도 빼돌리고 과부 땅도 빼앗고
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덕내의 눈빛이 달빛처럼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 서방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사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술이나 파는 안악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주막에서 나온 이 서방이 저자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저자거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장터의 웅성거림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비켜라, 썩 물러가라. 사또나리의 행차이시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저자 한복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얼굴이 쑥 나왔습니다. 방사또였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볼살이 터질 듯 부풀어 눈이 그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방사또가 부채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뜨듯이. 천한 냄새. 백성들 땀 냄새가 꼭 썩은 메주 냄새 같구나. 그 한마디에 장터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를 더 깊이 조아렸습니다. 방사또가 가마에서 내리자 땅이 쿵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좌판들을 훑어보다가 한 할머니의 앞에 멈췄습니다. 쭈그려 앉아 콩나물 몇 줌과 시래기를 팔던 할머니였습니다. 방사또가 지팡이로 콩나물 시루를 툭 건드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관아에 허가도 없이 장사를 해? 자리세는 냈느냐? 할머니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오늘 채 못 냈습니다요. 콩나물 팔아봐야 엽전 한 입인데 세금 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제발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봐달라? 허허, 법이 물로 보이느냐? 방사또가 코웃음을 치더니 발길질 한 번으로 콩나물 시루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와 장창. 시루가 깨지고 노란 콩나물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내 콩나물. 우리 손주 약값인데. 아이고. 할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서방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손에 쥔 부채가 으스러질 듯 꽉 쥐어졌습니다. 멈추어라. 우렁찬 호통 소리가 저자거리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의 이 서방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내관 바기가 기겁하며 이 서방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리, 참으십시오. 여기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나 이 서방은 바기의 손을 뿌리치고 방사또의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네 이놈, 내가 진정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란 말이냐? 아니면 백성의 고열을 빠는 거머리란 말이냐? 방사또가 뜬금없는 봉변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걸친 떠돌이 선비 주제에 감히 호통이라니. 방사또가 기가 차다는 듯 터웃음을 흘렸습니다. 허, 이건 또 무슨 미친 개가 짖는 소리냐?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냐? 내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거늘 어찌 굶주린 노인의 생계마저 짓밟는단 말이냐? 이방과 포졸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돌멩이 하나가 휙 날아왔습니다. 탁! 방사또의 갓을 정확히 맞히고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개똥이가 씩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돌멩이를 쥐고서 맹자가 밥은 안 먹여줘도 돌멩이는 좀 먹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거지 놈도 잡아라. 싹 다 오게 쳐넣어라. 결국 이 서방과 내관 박이 그리고 개똥이까지 셋이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이 서방의 눈에 엎어진 콩나물 시루 앞에서 망연자실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궁궐박 진짜 세상이란 말인가. 곰팡내가 진동하는 옥방이었습니다.
내관박이는 키한 곰팡내 나는 옥바닥에 주저앉아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 서방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옥창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만 노려보고 있었지요.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짓골을 한 임금과 내관, 그리고 진짜 거지 아이 하나. 이 기막힌 조합이 좁디 좁은 옥방에 갇혀 있으니 지나가던 쥐새끼도 비웃을 판국이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내 팔자의 감옥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요. 조용히 해라. 내 울음소리에 머리가 다 울린다. 이 서방이 나직하게 일갈했지만 박이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개똥이는 그 와중에도 태연하게 집단을 긁어 모아 자리를 깔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기운 빼지 말고 좀 주무슈. 내일 아침이면 곤장찜질을 당할 텐데 엉덩이 살이라도 좀 불려놔야 덜 아프지요. 이놈아, 너는 지금 잠이 오느냐? 박이가 눈을 흘겼지만 개똥이는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이 서방은 말없이 옥창을 통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개똥이 어미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실밥에 베인 상처, 텅 빈 쌀독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던 개똥이의 작은 어깨. 이 서방은 자신이 쥐고 있는 옷가락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그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 신하들의 장계만 읽으며 세상을 안다 자부했던 자신이 이 좁은 옥방 하나보다도 더 좁은 세상 속에 갇혀 있었음을 이 서방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옥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횃불을 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와라. 사또 나리께서 친히 문초를 하겠다 하신다. 세 사람은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형틀 앞에는 곤장이 떡하니 버티고 섰고 그 뒤로 방 사또가 술기운이 벌컥해 오른 채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생을 끼고 술판을 벌이다가 화김의 죄인들을 끌어낸 모양새였습니다. 네 이놈들, 관아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나리를 능멸해? 오늘 내 놈들의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주마. 여봐라, 저 놈들을 형틀에 묶어라. 포졸들이 이 서방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국의 왕이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을 위기. 박이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이 서방은 이를 악물며 묘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아하.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갑자기 터져나온 웃음소리에 살벌하던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개똥이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로 몸을 비틀며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것이라도 본 듯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방사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 미친 놈이 주둥이를 놀려 당장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아이고 사또 나리, 주리가 문제가 아닙니다요.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사또 나리의 관운이 오늘 밤으로 뚝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걸 모르시고 매질을 하려 드시니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요. 관운이라는 말에 방 사또의 손짓이 멈췄습니다. 탐욕스러운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관운이 끊어져? 그게 무슨 개소리냐? 개똥이는 짐짓 정색을 하며 이 서방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치 귀한 어른을 모시는 하인처럼 흠잡을 데 없이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사또 나리,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이분이 누군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시니 그저 지나가는 선비쯤으로 보이십니까? 방 사또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 서방을 훑어보았습니다. 먼지 투성이 옷에 헝클어진 머리,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요. 이놈이 누구기에 그러느냐? 개똥이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듯 속삭였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양 장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남산골 백선생이십니다. 영의정 대감에 숨겨진 스승이자 임금님도 몰래 불러 관상을 보신다는 전설의 관상쟁이시란 말입니다요.
방 사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출세의 눈이 먼 시골 사또에게 영의정과 관상이라는 단어는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이 서방은 개똥이의 뜬금없는 거짓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찰나 개똥이가 눈을 찡긋하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장단을 맞추라는 신호였지요. 이 서방은 속으로 헛웃음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허허, 자네 이 말을 보니 참으로 아깝구려. 방 사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곤장을 내리치려던 그 손이 이제는 제 이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방이 천천히 방 사또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마치 훈장님이 철없는 학동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듯 엄한 눈빛이었습니다. 허우, 기이하도다. 낮은 탄식에 방 사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이하다니요? 제 얼굴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자네 이마를 보시게. 하늘의 복을 타고났어. 초년 오는 기가 막히게 좋았구만. 그렇지요. 제가 과거에 급제할 때만 해도 신동 소리를 들었습죠. 헤헤. 방 사또가 안도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그러나 이 서방의 다음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헌데 그 좋은 이마 밑으로 흐르는 기운이 코끝에서 꽉 막혀버렸네. 마치 큰 강물이 뚝 막혀 썩어가는 꼴이야. 코가 막혀요? 방 사또가 황급히 자신의 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개똥이가 옆에서 닭다리를 뜯으며 능청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척 보면 모르슈. 저기 콧망울 옆에 검은 기운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소. 저게 다 남의 것을 억지로 삼키려다 체한 자국이지요. 이 서방은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더욱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읊어댈 것은 점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한양으로 올라온 암행어사의 비밀 장계와 백성들이 피를 토하며 쓴 상소문에 적혀 있던 방 사또의 비리 목록이었지요. 자네 왼쪽 눈 밑을 보게. 저 주름이 보이는가? 저것은 원기문이라 하는 것일세. 억울한 귀신이 들러붙어 생긴 주름이지. 혹시 작년 가을쯤 과부의 땅을 억지로 빼앗은 적이 있지 않은가? 방 사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에 담긴 술이 파도를 쳤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단둘이서만 꾸민 일인데 초면의 관상쟁이가 꿰뚫어 보다니. 아니 그걸 어디 그뿐인가. 자네 오른쪽 콧방울을 보게.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구만. 헌데 그 기름 냄새가 흉년의 곰팡이 핀쌀 냄새로다. 관아국간에 있어야 할 구유미를 빼돌려 처가에 보낸 적이 있지. 그 쌀 냄새가 자네 코에서 진동을 하는구만. 방 사또가 그만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방 사또가 벌벌 떨며 자리를 피한 뒤 사랑채에 홀로 남은 이 서방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덕내였습니다. 낮에 주막에서 보았던 그 서늘한 눈빛의 여인이 작은 보퉁이를 품에 안은 제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달빛이 덕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낮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표정이었지요. 이 서방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왔소? 덕내가 말없이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이 서방 앞에 내밀었습니다. 방 사또의 수결이 찍힌 거래 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구율미를 되판 기록, 과부 땅 문서를 위조한 기록, 뒷거래 내역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목숨 걸고 베껴뒀습니다. 이걸로 저 짐승 같은 자를 잡아주십시오. 덕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 서방이 천 조각을 받아들고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달빛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이 서방이 고개를 들어 덕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내의 눈이 달빛 아래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 서방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덕내가 돌아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뉘신지는 모르겠으나 눈빛이 심상치 않으십니다. 부디 저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덕내가 사라진 문 밖으로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서방은 손에 쥔 천 조각을 품속 깊이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방사또가 쾌한 눈으로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도사님, 도사님, 어디 계십니까? 사랑채 문이 열리고 이 서방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개똥이가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하품을 쩍하고 따라 나왔지요. 이 서방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낮게 탄식했습니다. 기운이 좋지 않구나. 원귀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는도다. 그 한마디에 방사또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서방이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조는 똥개도 하는 법이지. 지금 당장 곳간으로 안내하게. 방사또가 허둥지둥 앞장섰습니다. 관아 뒤편에는 거대한 곳간 세 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방사또가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주저했습니다. 막상 문을 열려니 그 피 같은 재물이 아까워 속이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개똥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뜨거워.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개똥이는 곳간 문에 귀를 대고 있다가 불에 댄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이 안에 불을 질러 놓으셨습니까? 문짝이 불덩이 같습니다요. 방사또가 조심스레 문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갑기만 했습니다. 차갑기만 하고몬. 이 녀석이 미쳤나? 그때 개똥이가 갑자기 눈을 까뒤집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기괴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르르 내 쌀 내놔라. 굶어 죽은 내 자식 살려내라. 방사또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서방이 부채를 펼쳐 개똥이의 머리 위를 휘휘 저으며 호통쳤습니다. 물러가라, 잡기야. 이놈, 목숨이 중하냐? 썩어가는 쌀가마니가 중하냐? 셋을 셀 동안 열지 않으면 벼락을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 둘, 으아, 엽니다. 열어요. 방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자물쇠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철커덕. 육중한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 퀴하면서도 구수한 쌀 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세금으로 뜯기고 구율미로 내려보낸 쌀들이 이곳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아, 당장 징을 쳐라. 관아 곳간을 개방한다. 쌀을 나눠준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란 말이다. 이방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하의 구두쇠 사또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리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서방의 눈빛에 눌린 방사또가 재촉하자 이방이 물이 나게 달려나가 징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징징징. 관아에서 쌀을 푼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곳간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굶주린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 아이를 업은 아낙, 지팡이를 짚은 병자들까지. 개똥이가 쌀가마니 위로 올라가 신이 나서 퍼담아 주었습니다. 자, 할머니 한 대박. 아이고 아저씨는 힘 좀 쓰게 생겼네. 두 대박. 이 서방이 나서서 질서를 잡았습니다. 욕심 내지 마라. 쌀은 충분하다. 노약자부터 먼저 챙겨라. 해질녘까지 쌀 배급이 계속되었습니다. 쌀을 받아든 한 할머니가 방사또를 향해 넙죽 절을 했습니다. 사또 날이 만수무강하십시오. 죽어가던 저희 식구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평생 욕만 먹던 방사또의 얼굴에 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한 것이 뭔가 뜨겁고 묵직한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왔습니다.
방 사또가 코를 쓱 문질렀습니다. 거참 쑥스럽구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관아 마당에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서방이 뒷짐을 지고 텅 비어가는 곳간과 배불러가는 백성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땀범벅이 되었지만 얼굴에는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이 서방이 헛기침을 하며 개똥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한양에 아는 대감들이 좀 있네. 자네가 원한다면 청거서를 써줄 수도 있어. 그 정도 머리라면 과거를 보아 나라시를 해도 손색이 없겠구먼. 개똥이는 씹던 누룽지를 멈추고 이 서방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똥개 짖는 소리를 들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벼슬이요? 형님 지금 농담하시오? 저기 안채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방 사또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자는 탐관오리라 그런 것이고 세상 모든 관리가 다 그렇지는 않네. 아이고 형님 순진하시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소리 못 들었소. 한양에 계신 높은 양반들이라고 다를 것 같소? 이 서방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척 자신을 향한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개똥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에 묻은 밥풀을 탁탁 털어내며 이 서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기가 사라지고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이 한양 가서 혹시라도 임금님을 뵙게 되거든 내 말 좀 꼭 전해주시오. 가마솥 뚜껑 무거운 줄만 알지 말고 그 안에 밥이 들었는지 텅 비었는지 그것부터 좀 들여다보라고. 진짜 임금이라면 백성들 밥그릇 챙기는 게 먼저 아니요? 개똥이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낡은 배옷차락이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 어떤 관복보다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이 서방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서방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개똥이가 눈을 비비며 다가오자 이 서방이 말없이 손에 끼고 있던 옷가락지를 빼어 내밀었습니다. 달빛에도 햇빛에도 은은하게 빛나던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거라.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이야. 개똥이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옷가락지를 받아 쥐었습니다. 작은 손바닥 위에서 옷가락지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요? 비싸고 안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잘 간직하거라. 이 서방이 돌아서려는데 덕내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서방과 눈이 마주치자 덕내가 말없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이 서방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침 햇살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이 서방이 길을 나섰습니다. 내관박이가 허겁지겁 뒤를 따랐습니다. 저만치 멀어져 가는 이 서방의 뒷모습을 향해 개똥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밥은 먹고 다니슈. 폼 참느라 배 굶지 말고. 이 서방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웃음을 참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삼키는 것인지 박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서방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품속 깊이 넣어둔 덕내의 밀서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천 조각 하나가 이제 방사또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이 서방의 귓가에는 개똥이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가마솥 안에 밥이 들었는지 텅 비었는지 그것부터 들여다보라고. 궁궐로 돌아온 이 서방이 편전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잠행에서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으로 용상에 기대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서늘했고 걸음걸이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승지와 내관들이 눈치를 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이 서방이 용상에 앉자마자 품속에서 덕내의 밀서를 꺼내 어자 앞에 던졌습니다. 읽어라. 승지가 떨리는 손으로 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승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구율미 횡령, 세금 착복, 토지 강탈, 뒷거래 내역.
빼곡하게 적힌 방 사또의 비리 목록이 편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서방이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은 이것을 몰랐소? 아니면 알고도 눈을 감았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사또를 두둔하던 대신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 서방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백성의 밥그릇이 비어가는 동안 경들은 무엇을 하였소? 장계에는 백성이 편안하다 하였는데 내 두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이란 말이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서방이 용상 팔걸이를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의금부 나장들을 당장 내려보내라. 방사또를 결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그리고 전국 팔도 암행어사를 다시 파견하되 밥 굶는 백성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뒤져오라 이르라. 밥그릇을 지키지 못하는 수령은 그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날 밤 의금부 나장들이 말을 달려 길을 떠났습니다. 나장들이 고을에 들이닥친 것은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방사또는 잠자리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호령하던 그가 이제는 포승줄에 묶여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옷은 구겨지고 금관자는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이방오 서방도 함께 결박되었습니다. 관아국간에 남아있던 횡령 장부가 증거로 압수되었고 강탈당한 과부의 땅 문서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자 사람들이 관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방사또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통쾌함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덕내는 주막마당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덕내의 눈가에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흘렀습니다. 덕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덕내의 어미도 한때 방사또에게 땅을 빼앗긴 과부였습니다. 그것이 덕내가 목숨 걸고 밀서를 베껴둔 까닭이었습니다. 새 수령이 부임하고 추가 구율미가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저자거리에 쌀 가마니가 풀리는 날, 덕내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궁궐이었습니다. 수라간 상궁들이 분주히 움직이더니 이윽고 임금의 저녁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윤기가 흐르는 도미구이, 갓 지은 햇살밥이 12첩 반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입맛을 다시며 수저를 들었을 이 서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흰 쌀밥이 백성들의 피와 땀이 엉겨붙은 눈물 덩어리로 보였습니다. 갈비찜의 붉은 양념은 굶주림의 허덕이다 터진 백성들의 상처처럼 보였지요. 이 서방의 귀에 개똥이의 목소리가 쟁하게 울렸습니다. 가마솥 뚜껑 무거운 줄만 알지 말고 그 안에 밥이 들었는지 텅 비었는지 그것부터 들여다보라고. 이 서방이 수저를 들여다 말고 탁 내려놓았습니다. 쨍랑. 은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편전을 갈랐습니다. 장성과 나인들이 기겁하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치루어라. 꼴도 보기 싫다.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을 말아 오너라. 반찬은 묵은 김치 하나면 족하다. 상선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백성이 먹는 것이 천하다면 그 백성을 다스리는 나 또한 천한 것이 아니더냐. 당장 시행하지 않고 뭐 하느냐. 잠시 후 노그릇에 거무튀튀한 보리밥과 뚝배기에 끓인 된장국이 소박하게 차려져 들어왔습니다. 이 서방이 그제야 표정을 풀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거끌한 보리알이 입안에서 굴러다녔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흙내음이 났습니다. 그것은 땅의 맛이었고 농부의 땀 냄새였으며 개똥이가 내밀던 누룽지의 맛이었습니다. 이 서방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빈 그릇을 한참 내려다보다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맛이다.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 무렵 고을 언덕이었습니다. 개똥이와 친구들이
달빛 아래 평상에 둘러앉아 주먹밥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관아 곡간이 열리고 쌀이 풀리면서 마을에는 오랜만에 밥 짓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개똥이 어미가 처음으로 굴뚝에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짭조름한 소금간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밴 주먹밥이 평상 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야, 개똥아. 아까 그 선비 양반 진짜로 임금님 아니었을까? 코를 훌쩍이며 주먹밥을 우물거리는 칠성이가 물었습니다. 개똥이는 콧방귀를 뀌며 밥알을 튀겼습니다. 임금은 무슨... 임금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총구석까지 오겠냐? 그냥 어디서 폼 잡기 좋아하는 한량이겠지. 그래도 옷 입은 태가 예사롭지 않던데. 옷이 날개라지 않느냐? 비단 옷이 펴놓으면 허수아비도 정승처럼 보이는 법이야.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지. 개똥이가 주먹밥 하나를 집어들고 밤하늘에 뜬 보름달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둥근 달과 둥근 주먹밥이 겹쳐지며 묘하게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봐라, 저 달덩이나 이 주먹밥이나 생긴 게 똑같지 않느냐? 달이 밥이고 밥이 하늘이지. 우리한테는 밥이 달이고 해고 하늘인 게야. 암고 말고 밥이 하늘이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달빛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에서는 이 서방이 같은 달을 올려다보며 보리밥 그릇을 싹싹 비우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같은 달 아래 처음으로 같은 온기를 품는 밤이었습니다. 훗날 이 고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7살 아이의 말 한마디가 임금의 밥상을 바꾸고 조선 8도의 국간을 열었다고. 쌀독이 빈 것도 모른다는 말은 그 뒤로 이 고을에서 가장 부끄러운 말이 되었다고. 개똥이는 자랐고 그 옷가락지는 대대로 집안의 가부가 되었다고. 임금이 남긴 가락지가 아니라 임금을 깨우친 아이의 용기가 가부가 된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조선 8도 백성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했던 7살 개똥이의 이야기.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네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